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국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엄마가 우연히 한복을 보고 한국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만난 한국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되고, 딸은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동적인 결말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의 한 작은 아틀리에에서 아멜리아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프랑스에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던 그녀였지만 남편 피에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6살 딸 마논과 단둘이 남겨진 아멜리아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보던 아멜리아는 우연히 한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논아, 이거 봐. 정말 아름답지 않니? 아멜리아는 딸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마농도 눈을 반짝이며 엄마, 이거 어느 나라 옷이에요? 라고 물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통 의상이야. 한복이라고 해. 그날 밤 아멜리아는 한복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의 조화, 곡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디자이너였던 그녀의 눈에는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으로 보였어요. 몇 주 후 아멜리아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논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정신이 나갔니?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 아이까지 데리고 가다니. 하지만 아멜리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멜리아와 마농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 낯선 소리들,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 마농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눈빛을 보냈죠.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아멜리아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상황이었어요. 서울 인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아멜리아는 전통자수 공방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형형색색의 실과 아름다운 한복들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가 정교한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수였죠. 40대 중반의 그는 3대째 이어온 전통자수 장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아멜리아입니다. 한복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아멜리아를 보고 민수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외국인이 전통자수를 배우러 오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민수의 말에 아멜리아는 더욱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진지합니다. 이 일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아멜리아는 마농의 손을 잡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농은 근처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멜리아는 바늘과 실을 잡고 한국의 전통 기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고 실이 엉키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멜리아의 모습을 보며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느 날 마농이 갑자기 아프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아멜리아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농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와 통역까지 해주었죠. 그날 밤 마농이 잠든 후 아멜리아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농도 민수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없던 마농에게 민수는 따뜻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민수 삼촌, 오늘도 엄마 한복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마농의 밝은 웃음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멜리아의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고 한복 만드는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민수와의 사이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한강공원에서 민수는 아멜리아에게 프러포즈를 했죠. 아멜리아,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만홍이도 제 딸로 키우고 싶습니다. 아멜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멜리아가 직접 수놓은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를 맞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지만 아멜리아의 진심을 알고 나서는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만홍을 정말 친손녀처럼 돌봐주셨죠.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아멜리아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결혼 후 아멜리아와 민수는 함께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아의 프랑스 감성과 민수의 전통 기법이 만나 독특한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리 공방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요. 민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죠. 만홍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시부모님께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멜리아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의 어머니 마들렌은 딸이 한국에서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가 좋다고 거기서 살겠다는 거니? 피에르도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아멜리아는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멜리아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 마들렌이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아멜리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마들렌은 쓸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아멜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과 프랑스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옆에서 위로해줬지만 아멜리아의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먼저예요. 제가 곁에 있어드려야 하는데. 아멜리아는 민수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들렌이 이미 6개월 전부터 아팠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멜리아는 자신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동안 어머니가 혼자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엄마를 혼자 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홍이 엄마 몰래 외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서툰 프랑스어로 할머니, 빨리 나와서 한국에 오세요. 우리 모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적힌 편지를 보고 아멜리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더욱 절절하게 만들었어요. 마들렌도 손녀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비록 딸이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만홍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멜리아가 한국에 정착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멜리아는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프랑스로 가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민수와 만홍을 두고 혼자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프랑스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아멜리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먼저예요. 공방은 잠시 문을 닫아도 괜찮습니다. 민수의 말에 아멜리아는 고마움을 느꼈죠. 시부모님도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딸이 힘들 때 엄마가 데려가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걱정 말고 다녀와. 시어머니는 아멜리아를 친딸처럼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프랑스에 가져갈 김치며 된장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어머니께 드려봐. 한국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 공방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아멜리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만홍도 처음엔 한국을 떠나는 것을 싫어했지만 아픈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말에 이해를 보였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민수는 아멜리아에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은 한 곳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는 몇 개월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민수의 모습에 아멜리아는 다시 한번 이 남자와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서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아멜리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제 진짜 고향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2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아멜리아 가족을 마들렌이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결코 반갑지 않았어요. 특히 민수를 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인가요? 마들렌의 첫마디였죠. 아멜리아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만홍을 잘 돌봐주고 있어요. 마들렌의 집에서 첫 번째 만찬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마들렌은 민수에게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멜리아와만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었구나. 프랑스는 이제 필요 없는 거니? 마들렌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멜리아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마들렌은 아멜리아를 따로 불러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동안 엄마는 혼자 아팠어. 병원에 갈 때마다 딸이 옆에 있었으면 했는데 너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지. 마들렌의 눈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아멜리아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툰 프랑스어로 마들렌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멜리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홍도 제 친딸처럼 키우고 있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마들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만홍이 할머니에게 한국어로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꼭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죠. 며칠 후 마들렌은 민수의 진정성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멜리아를 위해 프랑스까지 따라왔고 자신을 위해 프랑스어까지 배웠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아멜리아를 사랑하는구나. 마들렌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의사는 치료가 어렵다고 했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의 암 치료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아요. 민수의 말에 마들렌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의료진과의 화상 상담을 통해 마들렌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았습니다. 한국의 의사는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받은 진단보다 희망적입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들렌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생 프랑스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녀였지만 생명을 위해 한국행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마들렌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나라, 그리고 사위가 된 한국 남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멜리아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마들렌의 마음속 빙벽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들렌을 민수의 부모님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어색한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들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감동했죠. 마들렌은 한옥마을에 있는 조용한 한옥에서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병행한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갔어요. 특히 만홍이 매일 할머니에게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일기를 읽어주는 시간이 마들렌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이 할머니 안부를 물어봤어요. 모두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들렌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에요. 한국 의료진의 치료와 가족들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들렌이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담그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김치인가요? 정말 신기하네요. 두 어머니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들렌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마들렌은 프랑스 요리를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프랑스 음식도 정말 맛있네. 두 사람은 요리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마농은 두 할머니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며 행복해했죠. 어느 날 아멜리아는 민수에게 특별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 저 임신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특히 마들렌은 한국에서 외손자나 외손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이 우리 가족의 터전이 되었구나. 공방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들렌도 함께 참여했어요. 프랑스의 자수 기법과 한국의 전통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외국인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한복을 입은 마농이 두 할머니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마들렌도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한국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마들렌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국제적인 가족이 될 거예요. 한국 아빠, 프랑스 엄마, 그리고 두 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랄 거예요. 이렇게 아멜리아의 가족은 국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프랑스의 가족까지 품에 안으며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운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한 한국 청년과 아르헨티나 여대생의 감동적인 만남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다친 한국 유튜버를 정성껏 간병한 아르헨티나 여대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빠진 아르헨티나 여성이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을까요? 문화도 언어도 다른 두 나라 사이에서 꽃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화려한 탱고의 도시에서 한 한국 청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준호는 남미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며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르헨티나 전통시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준호의 유튜브 채널 준호의 남미 여행기는 구독자 10만 명을 넘는 인기 채널이었습니다. 특히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진짜 문화를 보여주는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죠. 이날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 산텔모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던 23살의 아르헨티나 여대생 소피아가 준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소피아는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죠.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까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저기 한국 사람이 촬영하고 있네. 소피아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소피아였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과 대화해본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용기를 내어 다가가고 싶었지만 쑥스러워서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장에서 전통 음식을 소개하며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엠파나다인데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뒤로 걸으며 촬영하던 준호가 바닥에 떨어진 과일 껍질을 밟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은 준호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죠. 아이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소피아도 반사적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유창한 한국어로 묻는 소피아의 목소리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아팠지만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아르헨티나 여성을 보며 신기해했죠.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소피아의 도움으로 근처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뇌진탕은 아니었지만 머리를 꽤 세게 부딪혀서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 드려야 해요. 의사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혼자 와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근처에 있고 부모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준호는 놀랐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한국어 연습도 되고 좋아요. 소피아의 집은 전형적인 아르헨티나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따뜻하게 준호를 맞아주셨죠. 우리 딸이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나서 도와드릴 수 있다니 소피아도 기뻐할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소피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소피아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호를 돌봐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재료를 직접 찾아다니며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끓여줬죠.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던 것과 똑같아요. 준호의 감탄에 소피아는 뿌듯해했습니다. 유튜브로 배웠어요. 한국 요리 채널 구독해서 계속 연습했거든요. 소피아 씨는 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소피아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K-팝 때문이었는데 점점 한국 문화 전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소피아에게 한국의 실제 생활 모습을 들려주었고, 소피아는 아르헨티나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해줬죠.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준호는 점점 소피아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두 사람은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준호에게 현지인만 아는 특별한 장소들을 보여줬죠. 여기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인데 정말 멋있어요. 라보카 지구의 작은 탱고 카페에서 두 사람은 아르헨티나 전통 차마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 유튜브 채널 정말 재밌어요. 저도 구독했거든요. 소피아의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언제부터 보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남미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감동받았어요.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라요. 준호는 소피아와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소피아 씨 덕분에 아르헨티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들을 배웠죠. 저도 준호 씨 덕분에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실제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니까 더욱 특별해요. 어느 날 소피아는 준호를 자신의 대학교로 데려갔습니다. 한국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준호를 환영해줬죠. 정말 반갑습니다. 실제 한국분을 만나 뵙다니. 교수님의 따뜻한 인사에 준호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준호는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특강을 해줬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해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거죠. 준호의 설명에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더욱 감탄했죠. 역시 한국 사람이구나.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문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날 밤 소피아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갑자기 왜? 준호 씨를 보니까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싶어서요. 제가 공부한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딸의 진심을 느끼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소피아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머리 상처도 거의 나았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준호는 왠지 모르게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내일 호텔로 옮겨야겠어요. 너무 오래 폐만 끼쳤네요. 아니에요. 전혀 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더 즐거웠어요. 소피아의 대답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도 준호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셨죠. 준호 씨 덕분에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했어요. 언제든지 또 오세요. 그날 저녁 소피아는 준호를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식 불고기와 아르헨티나식 아사도를 함께 차린 퓨전 요리였죠.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조합은 처음 봐요. 준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두 나라 문화가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군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집 앞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남반구라 계절이 반대인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가을 같은 시원한 날씨였죠.
준호 씨,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실 거죠? 소피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연하죠. 소피아 씨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소피아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를 만나서 한국이 더욱 사랑스러워졌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대륙에 살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했죠. 준호는 유튜브 일정 때문에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소피아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정말 한국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언제 한번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준호의 제안에 소피아는 밝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언젠가 꼭 갈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단순한 사교 멘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소피아와 부모님이 배웅을 나왔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소피아 씨 덕분에 아르헨티나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호 씨 덕분에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참으며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준호도 마음이 아팠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죠. 연락 자주 해요. 카카오톡 설치해드렸으니까 언제든지 메시지 주세요. 비행기에 오른 준호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피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 몰랐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아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준호는 아르헨티나에서의 경험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피아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더욱 그리워졌죠.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특별한 인연을 만났어요. 한국을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친구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소피아도 매일 준호의 유튜브를 챙겨보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눴죠. 오늘 한국은 어때요? 여기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소피아 씨도 꼭 한국 와서 벚꽃 구경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도 자꾸만 소피아가 생각났고, 소피아는 한국학 공부를 하면서도 준호와의 추억을 떠올렸죠.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요. 갑작스러운 딸의 결심에 부모님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준호 때문이니? 아니에요. 아니, 일부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요. 소피아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자료를 모으고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보여드렸죠.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어도 고급 수준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요. 부모님은 딸의 진심을 느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다만 안전하게 다녀와야 해. 고마워요, 엄마. 소피아는 기뻐하며 준호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준호 씨, 한국 교환학생 지원했어요. 준호는 소피아의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됐죠. 정말요? 어느 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한국학과예요. 합격하면 6개월 동안 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 몇 달 후 소피아에게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합격했어요. 기쁜 소식에 준호도 덩달아 신이 났죠. 축하해요. 언제 한국에 오세요? 다음 학기부터니까 3월에 갈 예정이에요. 정말 기대돼요. 제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소피아는 한국행을 준비하며 설렜습니다. 그동안 영상과 책으로만 봤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준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생활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인천국제공항 소피아가 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준호는 꽃다발을 들고 소피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피아, 준호 씨. 서로를 발견한 순간 두 사람은 달려가서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왔네요. 꿈 같아요. 준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도요. 드디어 한국에 왔어요. 소피아는 한국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했죠. 공항에서 나오면서 보이는 한글 간판들,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준호는 소피아를 서울 시내로 안내했습니다. 와, 정말 영상으로 보던 것과 똑같아요. 아니, 더 멋져요. 명동, 강남, 홍대 등을 다니며 소피아는 계속 감탄했죠. 한국 음식도 먹어봐야죠. 뭐부터 드시고 싶어요? 김치찌개요.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것과 비교해보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난 후 두 사람은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곳이네요. 소피아는 서울 야경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한국에 대해 꿈꿔왔던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는 기분이에요. 소피아 씨 덕분에 저도 한국을 새롭게 보게 돼요. 외국인 시각에서 보는 한국이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어요. 준호의 말에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준호 씨와 함께 한강에서 치맥을 먹을 줄은요. 저도요. 운명이 정말 신기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소피아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며 꿈에 그리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죠. 준호는 소피아의 한국 적응을 도우며 곳곳을 안내해줬습니다. 오늘은 경복궁에 가볼까요? 좋아요.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요. 한복을 입은 소피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한국 사람 같아요. 준호의 칭찬에 소피아는 수줍어했죠. 정말요? 한복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한국 전통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어느 날 소피아는 준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준호 씨 덕분에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소피아는 한국어로 인사하며 준호 부모님께 아르헨티나 전통 과자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온 건데요.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준비해왔네. 정말 고마워요. 부모님은 소피아의 정성에 감동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준호와 소피아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준호가 먼저 고백했죠. 소피아, 당신을 사랑해요.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요. 저도요, 준호 씨.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기로 결정했고, 준호는 소피아와 함께하는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준호와 소피아의 한국 아르헨티나 문화교류 채널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소피아는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날 수 있어요. 우연한 사고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운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한국 문화의 매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